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긴급 안보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영국이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영국 국방부 소속 선임 분석관이에요.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런던의 회색빛 오후, 저는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마시며 지루한 국방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고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마이클 해밀턴, 우리 부서의 국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말 큰일이 터진 게 분명했어요. 제임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덮고 그를 따라 국방부 5층 회의실로 달려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고위 관료들과 번쩍이는 훈장을 단 군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최고 기밀 빨간 도장이 찍힌 파일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긴장된 손으로 그 폴더를 열었고 첫 페이지의 제목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적 영향력과 영국 국방정책에 대한 합의. 한국이요? 정말로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그 작은 나라 때문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마이클은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는 손짓만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보고서에는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150억 달러. 더 놀라운 것은 이 무기들이 우리 영국의 무기 시스템과 직접 경쟁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농담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폴란드는 우리의 동맹국이고 늘 영국과 미국의 무기를 사용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요? 마이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다음 페이지를 봐. 저는 페이지를 넘겼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전통적으로 영국 무기의 주요 구매국들이 줄줄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래프는 영국의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로켓처럼 상승해 이미 영국을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어요. 영국은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BAE 시스템즈, 롤스로이스.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고 우리는 6위로 밀려났어. 회의실의 다른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이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어요. 그런 영국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밀린다니. 그래서 저를 왜 불렀습니까?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해.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방위산업을 직접 조사해야 해. 우리가 어디서 뒤처지고 있는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알아내야 하네.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저요? 한국에요? 전 한국어도 모르고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정말 제가 가야 하나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거의 위협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방위산업과 군사기술을 이해하는 분석관이 필요하네. 그게 바로 자네야. 하지만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마이클이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국방장관 직속 특별 임무야. 자네의 보고서는 총리실까지 올라갈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임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시아는 너무 낯선 곳이었고 한국은 그저 TV에서 보는 K-팝과 김치의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약한 나라일 뿐이야. 자기 기술도 없이 미국이 주는 무기나 쓰는 나라겠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조사했어요.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도 한국 방위 산업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있었고 세계적인 군사 분석 기관들의 평가도 놀라웠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최신형 자주포로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 국가들에 팔려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AS-90 자주포를 가볍게 제치고 말이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으로 본 것은 KF-21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있는 4.5세대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었어요. 영국이 유럽 국가들과 힘들게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장보고3 잠수함, 천국 미사일 시스템.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스스로 만들었다니.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서양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왔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의 기술을 그저 따라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사와서 값싸게 물건만 만드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보니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많은 분야에서 영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히드로 공항에 앉아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태블릿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 달간 열심히 공부한 자료들이었죠. 그래도 마음은 불안했어요. 가슴속에서 두근두근거리는 느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과장된 정보이길.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크게 뒤처진 거잖아. 저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 전체가, 아니 서구 세계 전체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거죠.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실 승객 여러분. 마침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11시간의 긴 비행이,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어요. 국방부에서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하지만 편안한 좌석도 제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진 못했어요. 이륙 후 노트북을 켜고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첨단 군함들.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이 스스로 만든 거라면 영국은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면 제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힐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공항 터미널을 봤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건물 같았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디자인이 놀라웠어요.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대가 없었거든요. 대신 자동화된 게이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게이트로 갔어요. 제 앞사람이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시켰어요. 제 차례가 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섰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주세요. 게이트에서 영어 안내 음성이 나왔어요. 여권을 올리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긴 줄, 까다로운 질문, 지문 등록 같은 절차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출구에 도착하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제임스 윌슨 씨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관 김준호입니다. 김 국장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마치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유창했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안내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리킨 차량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의 차였어요. 매끈한 디자인의 차량이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으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은 수소로 달리는 전기 자율주행차입니다. 김 국장이 설명했어요. 스스로 운전하는 차죠.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 국장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에 올라타자 차량이 저절로 출발했어요. 소음도 거의 없었고 부드럽게 달렸죠. 고속도로에 올라서며 창밖을 바라보니 도로 위 차량들 대부분이 조용한 전기차였어요. 매연과 소음이 없는 고속도로라니.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미래에서 온 듯한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푸른 공원과 산책로가 보였어요. 영국의 회색빛 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건 뭐죠? 저는 고속도로 옆으로 보이는 거대한 단지를 가리켰어요. 저곳은 한국방위산업의 핵심 연구단지입니다. 김 국장이 설명했어요. 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의 연구소가 모여 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대규모 연구단지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고요? 보안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김 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은 모두 일반 사무실이에요. 진짜 핵심 연구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영국의 포츠다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영국의 최고 기밀 연구시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국장의 안내로 경기도 창원에 위치한 한화 디펜스 공장으로 향했어요. 2시간가량 이동한 후 우리는 거대한 공장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 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K9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포탑을 차체에 장착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672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생산 라인 관리자가 말했어요. 이 생산 라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며 매주 6대의 자주포를 생산합니다. 영국의 AS-90 자주포보다 K9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아직도 한국 무기가 정말 우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관리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거리, 기동성, 자동화 수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특히 K9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이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요. 폴란드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속도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량이 부족한데 저희는 즉시 납품할 수 있어요. 관리자가 우리를 다음 공장동으로 안내했어요.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완성된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과 위협적인 포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폴란드로 갑니다. 김 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첫 번째 배치는 이미 출하되었고 지금 폴란드 군인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폴란드에 K2 전차도 판매한다고요? 저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네, 총 1000대의 K2 전차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나토 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큰 전차 보유국이 되는 규모예요. 1000대라고요? 말문이 막혔어요. 영국 전체 육군이 보유한 전차가 200대도 안 되는데 한국이 단일 국가에 1000대를 수출한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숫자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상남도 사천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를 보게 될 거예요. 김 국장이 설명했어요. KAI 시설에 도착하자 빡빡한 보안 검사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KF-21 시제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 KF-21 보라매입니다. KAI의 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4.5세대 전투기로 F-35와 F-16 사이의 능력을 갖춘 전투기죠. 저는 전투기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날렵한 기체와 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F-22와 유로파이터의 중간쯤 되는 디자인이었지만 분명히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스텔스 성능은 어떤가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준 스텔스라고 부르죠. 비용 효율적인 설계로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의 80% 성능을 50% 비용으로 구현했어요. 그의 말을 듣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영국은 F-35를 도입하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은 자체 기술로 더 경제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KF-21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FA-50은 이미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에 수출되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는 48대를 주문했답니다. 김 국장이 설명했어요. 영국이 개발한 호크 훈련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물었어요.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춘 경공격기예요. 호크는 훈련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FA-50은 처음부터 전투용으로 개발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간 호크 훈련기를 판매해왔지만 이제 그 시장마저 한국의 FA-50이 빠르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KAI의 무인기 개발 부서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군사용 드론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장면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국보급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2025년부터 실전 배치 예정이며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저는 영국의 타라니스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를 떠올렸어요. 영국은 수억 파운드를 들였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솔직한 의문을 표현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 국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적 의지예요. 우리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 때문에 방위 산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예요. 둘째, 우수한 인재들이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셋째,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이 있어요. 그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영국이 오랜 군사 전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생존을 위해 혁신하고 발전해야 했던 거죠. 셋째 날, 우리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육군 기갑여단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수십 대의 K2 전차가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60톤이 넘는 거대한 전차들이 마치 춤을 추듯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언덕을 오르내리고 급회전하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어요.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 중 하나입니다. 여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동장 전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첨단 표적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영국의 챌린저 2 전차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챌린저 2는 우수한 전차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30년 가까이 된 플랫폼입니다. K2는 그보다 20년 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신 기술과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의 말은 솔직했지만 정확했어요. 영국군의 챌린저 2 전차는 1990년대 초에 설계되었고 현대화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K2 전차는 이동 중에도 95% 이상의 명중률을 보입니다. 여단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동장 전장치 덕분에 분당 10발까지 사격할 수 있죠. 저는 영국군이 여전히 수동장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챌린저2는 분당 6에서 7발이 한개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여단 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고 음식 또한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군대는 징병제입니다. 김 국장이 설명했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무 환경을 최대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식사 중 저는 한 병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K2 전차를 다루기 어렵지 않나요? 첨단 기술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병사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어서 배우기 쉬웠어요. 게임처럼 조작할 수 있거든요. 게임처럼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많은 시스템이 게임 컨트롤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적응이 빠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었어요. 영국군은 여전히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사이버 방어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작전이 24시간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치 영화 속 첨단 작전실 같았어요. 우리는 매일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북한은 사이버 전사를 6,000명 이상 운용하고 있고 그들의 주요 표적 중 하나가 우리 군사 시스템이에요. 저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사이버 공격의 시각화를 봤어요.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빨간색 선으로 보여주는 화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이 오히려 우리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센터장은 자부심을 갖고 말했어요. 실제로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토 국가들이 우리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저는 영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개발의 산실이었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 김 국장이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어요. 이곳에서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기밀사항입니다. 허가받은 것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연구소 내에서 우리는 다양한 미래 무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었어요. 레일건,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장치 등이 개발 중이었는데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보여줬어요.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영국이 비슷한 프로젝트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할 자금을 마련하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는 GDP의 2.6%를 국방비로 사용합니다. 김 국장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중 약 8%가 R&D에 투자돼요. 또한 성공적인 방산 수출이 추가 연구 자금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는 영국보다 훨씬 높은 R&D 투자율이었어요. 영국은 GDP의 2.2%를 국방비로 쓰지만 R&D 비중은 더 낮았거든요.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일간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따라잡기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이미 영국을 앞서가고 있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국장이 물었어요. 윌슨 씨, 저희 방위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위 산업 강국입니다. 특히 지상 전력과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국가들을 앞서고 있어요. 김 국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특히 해군력과 핵 추진 기술에서는 영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영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또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한국은 도움을 구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원하는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영국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국장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윌슨 씨, 영국에 돌아가시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실 계획인가요? 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김 국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방문하시길 환영합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 마이클 해밀턴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제임스, 바로 국방부로 가야 해. 내일 아침 9시에 특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야. 뭐라고요? 그렇게 급한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UAE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 심지어 호주도 한국산 장갑차를 검토 중이라고 해.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어. 차 안에서 마이클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실은 네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지 모두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어. 특히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런던의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첨단 기술과 생산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열정과 자신감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해 제 사무실로 돌아오니 모든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분명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꿨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저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사진과 데이터로 정리했고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제 생각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은 고위 인사들로 가득 찼어요.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국방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 CEO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던 고위 관계자들이 점차 충격과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방산업체 CEO들은 허둥지둥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참모총장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어요. 제가 한국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고 영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자 회의실은 잠시 숨죽인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윌슨 씨,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신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와 사례들이 너무나 명확하군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편견 없이 현실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실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영국, 한국 차세대 해군 기술 공동 개발, 방산 수출 협력 등을 포함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 가기 전 저는 그저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있던 평범한 분석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마이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축하해, 제임스. 태스크포스 리더라니 대단한 발탁이야.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마이클은 웃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였어?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기술이나 시설도 놀라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그걸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군, 마이클이 말했어요. 네, 정확히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2등으로 여기지 않아요. 언제나 최고를 목표로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저는 런던 템스강 근처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익숙한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도 함께 떠올랐어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만났던 김준호 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 국장님, 곧 런던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세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다양하다는 것을. 영국이나 미국만이 세계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진정한 혁신국가로 그리고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